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을 얼마나 잘 이끌고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국민의힘 총선을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끌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 효과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요. 전과사범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외통수에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긴 이재명, 또한 이재명에게 민주당 80명 위원들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재 6명을 영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외통수 받을 거냐 말 거냐, 국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민주당 압박 시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당명을 확정하고 정식 등록에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외통수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도 이런 한동훈의 외통수에 이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의 작심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 또 당명까지 확정, 여기에 병립형 회귀냐 준연동형 유지냐,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박한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또한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든 꼴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선거법상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 창당 절차를 진행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은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후 다음 주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도당 발기인 동의 절차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명은 아직 미정이지만 국민의 미래, 이런 느낌으로 이 당명을 지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새로운 신당 위성정당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상징색도 붉은색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것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고려한 차원입니다. 여당은 당초에 준연동제 도입에 반발해왔고 꾸준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아니면 다른 병립형 비례대표제냐라고
갈등을 하고 또 그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작심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 B가 필요합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필요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제나 선거구 확정 어느 것이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면서 여기저기 도망만 다닌다라며 국민의힘은 오래전 우리 답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답을 해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위석과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위석을 나눕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포함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위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위석수를 채워주게 됩니다. 지역구 위원을 배출하기 어려운 군소정당은 정당 득표율로 위석을 더 얻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거대 정당은 위석수를 잃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 것도 국회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면서 페이퍼 정당이 난립해 기존 병립형과 큰 차이가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준연동제 하에서 거대 정당은 위석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에는 이낙연, 이준석 신당 등이 만들어져 제3지대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양당 모두 위석수 지키기가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 도입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을 3권역,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위석 47개 중 30% 15개는 소수 정당 몫으로 떼어 놓는 안입니다. 다만 남은 위석수는 거대 양당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을 위한다는 명분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위석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기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게 당 입장이지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 정도라면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병립형에 무게를 실었지만 당내에서 정치 개혁 후퇴라는 강력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논의를 주도해온 이탄희 위원 등 민주당 위원 8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당 지도부 병립형 논의를 강력하게 집단 반발하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위원 등은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으로 대위 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결국 총선 전 권역별 병립형 비례 제도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의석수를 잃지 않기 위해 결국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할 텐데 제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제3지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 전 국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국민의힘이 인재를 영입을 했죠. 국민의힘 여군 첫 소장 강선영 등 인재 6명 영입.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방, 안보 분야 인재 4명과 방송, 언론 분야 인재 2명을 총선 인재로 공식 영입했습니다. 조정훈 당 인재 영입위원장은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 안보와 방송, 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 외교 분야 인재로는 강선영 58세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여군 첫 소장과 남성욱 65세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이상철 57세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69세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 4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강선영 전 사령관은 창군 이래 여군으로서 처음으로 소장에 진급한 영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여군 37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대대 최초 여군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여군 최초의 항공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방위기획과장, 육군항공학교장 등을 지냈습니다. 남성욱 원장은 국가전략안보원장, 민주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이자 북한 전문가로 꼽힙니다. 함께 영입된 이상철 전 사령관은 학생 군사교육단, 학군단 ROTC 28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군생활을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제2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입니다. 윤학수 전 본부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3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2200여 시간에 달하는 무사고 비행 기록을 기록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 주요 정보를 다루는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역임하며 국방정책 수립과 한미연합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방송 언론계에서는 신동욱 59세 전 TV조선 뉴스 총괄 프로듀서 상무와 진양애 56세 전 아나운서를 영입했습니다. 신동욱 앵커는 30여 년간 언론계에 종사했습니다. 신동욱 앵커는 SBS 2기 공채 기자로 입사했고 SBS 메인 뉴스 앵커를 오랜 기간 지냈습니다. 이후 TV조선으로 이직해 최근까지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습니다. 진양애 전 아나운서는 KBS 1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30여 년간 방송, 언론계에 모험 담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와 국제위료 NGO 글로벌 케어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